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움직이고 있죠.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뉴스들 중에서 뭘 봐야 할지,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실 때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역시나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, 기준금리 0.25%를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뭐 금리가 0.5% 정도 올라갈 것인가 25% 정도 올라갈 것인가 였는데, 사실 이제 이 0.25% 올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닐 수 있는 게 환율이죠.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냐? 아닙니다.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너무 강한 게 문제인 거죠. 그래서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환율도 지금 어때요? 페리티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. 페리티가 무엇이냐? 원래는 유로 쪽에 있는 돈, 그러니까 유로가 1달러보다는 비싼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는데 1달러 가격보다 지금 유로가 더 싸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페리티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정도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거 지금 뭐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벌써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속도 조절로 0.5% 정도 이렇게 올리진 않고 0.25% 정도 올리는 걸로 약간 타협을 본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, 다음부터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역시 경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고 환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를 꾸준히 해봐야 되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, 물가 상승입니다. 이 물가 상승이 단순히 일시적이어야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장기 인플레이션이라고 된다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경제가 침체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후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벌이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좀 서로 안 좋은 거죠.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 길어질까봐 겁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미니에 여는 총재가 있고요. 미니에 폴리스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뭐 사우디 감산, 그 유가 감산이라는 거 있죠. 그 석유 증산 감산을 했을 때 이제 감산하겠다, 사우디에서 감산한다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성, 그러니까 위험성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태라서 물가가 잡혔다라고 하기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물가가 잡힐 것인가, 잡히지 않을 것인가에 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유럽입니다. 아까 이야기했던 페리티 현상도 일어났지만 뭐 물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일단 3분의 2가 가뭄의 고통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비가 잘 안 온대요. 그래서 뭐 강이 거의 메말라 가고 있고, 메마르다 보니까 강 속에 숨겨져 있던 뭐 문화재라던가 보물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. 그래서 이게 500년 만에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뭄 때문에 식량난인데, 이게 식량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또 에너지도적인 폭등 중이잖아요. 그러니까 식량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한 상태가 되었어요. 그래서 겨울에는 밥을 먹을 돈이냐 아니면 뭐 이제 난로를 피울 돈이냐, 그러니까 생존이냐 아니면은 뭐 둘 다 생존이겠죠. 추위를 조금 막기 위해서 쓸 돈이 있느냐 아니면 밥을 먹을 것이냐,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유럽이 지금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은 뭐 거의 뭐 경제의 심장과 같은 곳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쪽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아주 크게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두 자릿수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요. 물가가 뭐 7% 8%만 하더라도 뭐 폭등이다 이야기 나오는데, 두 자릿수 상승이라고 하면 10%대 이상이라는 거거든요.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물가가 18%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 한번 해볼 때, 이거 지금 미국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됐다고 하지만 유로존과 같은 곳은 지금 큰일 났다. 그리고 유로존은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합을 만든 거잖아요. 근데 그 유로존 연합에서 조금 강하다라고 할 만한 곳은 뭐 독일, 뭐 영국, 프랑스 뭐 이런 곳이라고 친다면 나머지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거죠.
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조금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. 어찌됐든 가시밭길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도 바로 옆 나라잖아요. 중국은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중국이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건설업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좀 타격을 입어가면서요. 사실 중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거기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전부 다 봉쇄시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경기 부양책을 펼쳐낼 것인가인 건데 경기 부양책을 좀 편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. 정말 갈수록 태산인 것 같죠.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, 야, 이거 경제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시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외치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이런 분석을 안 하고 있는 건가? 아니면 이런 분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치고 있는 건가를 잘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. 그러니까 증시가 횡보하면 횡보했지. 진짜 잘 됐으면은 횡보하는 거지.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종목을 단기적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경제 뉴스들이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존버가 승리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빨리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존버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존버하다가는 큰 코 다칠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통해서 내 계좌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인지를 좀 올바르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에 문현재 멘토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